5. 로버트 조던은 동굴 입구에 걸려있는 안장용 담요를 안쪽으로 밀고 밖으로 나와 싸늘한 밤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안개는 어느덧 깨끗이 그치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그는 담배 연기와 숯불 연기, 그리고 고기와 샤프란과, 이 샤프란은 그 향료 종류랍니다. 고기와 샤프란과 피망과 기름을 넣고 볶은 쌀밥 냄새, 동굴 입구에서 목과 사지를 늘어뜨리고 매달려 있는 짐승으로 만든 커다란 가죽 부대에서 흘러내린 타르 같은 포도주 냄새, 다리 하나에 끼워놓은 마개에서 새어나오는 포도주 냄새, 땅바닥까지 흘러내린 포도주 냄새가 매캐한 먼지 냄새를 누르며 풍기는 동굴의 후끈한 공기에서 빠져나와 밖에 있었다. 또 천장에 다발로 매달려 있는 이름 모를 온갖 약초와 기다랗게 엮어서 매달아 늘어놓은 마늘 타래의 냄새, 동전처럼 생긴 붉은색 마늘이든 포도주 냄새, 말 냄새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내들의 옷에 말라붙은 냄새 등 온갖 냄새를 뒤로하고 답답한 굴 속에서 밖으로 빠져나온 로버트 조던은 소나무와 개울가 풀잎에 맺힌 이슬의 향기가 가득한 맑고 깨끗한 산속의 밤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바람이 자고 있어 풀잎마다 이슬이 담뿍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 서서 아침이 되면 서리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밤하늘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 처음에는 저 멀리 총소리가 들려오고 그 뒤에는 말우리가 있는 아래쪽 숲속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뒤 동굴 속에서 집시가 부드럽게 기타줄을 튕기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겐 아버지가 남기고 한 유산이 있다네. 억지로 길게 뽑는 거친 목소리가 세차게 울리더니 얼마 동안 꼬리를 끌며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이내 노래 소리가 이어졌다. 그건 달님과 햇님이라네. 온 세상 곳곳을 떠돌아다녀도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에게 박수갈채라도 보내듯 기타는 쿵 하고 세차게 울렸다. 잘한다 잘해. 로버트 조던의 귀에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카탈루니아 사람을 해봐, 집시. 그건 싫어. 해보라고 카탈루니아 사람 말이야. 좋아, 그럼 한번 해보지. 집시가 대답하고는 구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코는 납작고 얼굴은 까맣지만 그래도 나는 사내 대장부. 좋다, 올래. 누군가 외쳤다. 계속해, 집시. 집시의 음성은 한층 더 구슬프게 사람들을 조롱하듯 높아갔다. 맙소사, 나는 끔둥이 카탈루니아 사람은 아니라네. 너무 시끄러워 그만두지 못해, 집시? 파블로가 꼬암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래, 너무 시끄러워. 이번에는 그의 마누라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 소리 내다가 민병대가 듣고 잡으러 올지도 몰라. 게다가 노래도 영 형편없고. 다른 노래도 하는데. 집시가 대꾸하면서 기타를 퉁기기 시작했다. 그만둬.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기타 소리가 뚝 그쳤다. 오늘 밤은 영 목청이 나질 않네. 그러니까 그만둬도 손해볼 것 없어. 집시가 이렇게 말하고 담요를 옆으로 젖히고 어두컴컴한 밖으로 나왔다. 로버트 조던은 집시가 나무 앞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베르토, 집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왜 그래, 라파엘? 그가 말했다. 목소리로 보아 집시가 꽤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도 압생트 2잔에 포도주까지 마셨지만 파블로와의 숨막히는 긴장 때문에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냉정해져 있었다. 왜 파블로를 죽여버리지 않았죠? 집시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죽이긴 왜 죽여? 어차피 당신은 곧 그놈을 죽여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순간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말이죠.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가? 모두 뭘 기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마누라가 아가씨를 밖으로 내쫓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런 말이 오간 뒤에도 지금처럼 일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네들이 해치우면 되잖아. 천만에 그건 당신이 할 일이죠. 집시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우린 서너 번이나 당신이 그자를 해치우기를 기다렸어요. 파블로표는 한 놈도 없었으니까. 내게도 그런 생각은 있었어. 하지만 그만둔 거야.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모두가 그걸 확실히 알긴 알았죠. 모두 당신의 준비 동작을 눈여겨보고 있었으니까. 왜 놈을 해치워버리지 않았어요? 자네들과 그 마누라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천만에 그 마누라는 깔보년처럼 커다란 새가 날아가 버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당신은 겉보기보다 어리숙하군요. 그럴지도 모르지. 지금이라도 놈을 없애버려요. 집시가 부추겼다. 그럼 맘살하는 게 되잖아. 그게 더 좋죠. 그만큼 덜 위험하니까 지금 당장 없애버려요. 집시가 아주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런 식으로 죽일 수는 없어. 그런 짓은 끔찍이 싫어하거든. 대의명분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렇다면 놈의 화를 돋구어 보죠. 어쨌든 당신은 놈을 죽여야만 해요.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집시가 말했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으려니 부엉이가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나무 사이를 날아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살며시 스치고는 다시 날아 올라가 버렸다. 쫓기는 새처럼 깃털을 퍼뜨기는 소리도 없이 그저 날개만 재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저 새를 봐요. 인간도 저렇게 움직여야만 하는 거요. 집시가 어둠 속에서 말했다. 그리고 낮에는 까마귀 놈들한테 둘러싸여 나뭇가지 사이에 장님처럼 숨어있고 말이지.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이런 일은 좀처럼 없어요. 뒷일은 운에 맡기고 어서 없애버려요. 집시가 말을 이었다.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지금은 기회를 놓쳤어. 자극해서 약을 올려봐요. 아니면 조용한 장소를 이용하거나. 집시가 말했다. 바로 그때 동굴 입구를 막아놓은 담요가 열리며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그들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아름다운 밤이군. 그 사나이가 굵고 투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날이 좋아지겠는걸? 파블로였다. 그는 러시아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를 빨아들일 때 그 불빛에 그의 둥그런 얼굴이 드러나 보였다. 두 사람은 별빛 속에서 팔이 길고 커다란 몸뚱이를 볼 수 있었다. 마누라 말에 신경 쓸 건 없어. 그가 로버트 조던에게 말을 건넸다. 어둠 속에서 담뱃불이 반짝 빛나더니 이내 아래로 내려가고 이번에는 손에서 깜빡였다. 마누라는 이따금 까다로울 때가 있긴 하지만 좋은 여자야. 공화국에 대해 꽤 충성스럽고.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담뱃불이 조금 흔들렸다. 담배를 입에 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서로 마음이 잘 맞거든. 당신이 이곳에 와서 기쁘군. 담뱃불이 밝게 빛났다. 말다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어쨌든 참 잘 왔어. 그가 말했다. 잠깐 실례해야겠어.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녀석들이 말을 어떻게 메어 놓았는지 잠깐 가보고 와야 하니까. 그는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 목초지를 향해 걸어갔다. 아래쪽에서 마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봤죠? 이젠 똑똑히 봤겠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때를 놓쳐버리고 만 거라고요. 집시가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도 저리로 내려가겠어요. 집시가 화난 소리로 말했다. 뭐하러 가니? 글쎄, 뭐하러 가느냐고요? 어쨌든 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죠. 말을 타고 아래쪽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죠. 그렇다면 그놈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곳으로 가봐. 그쪽엔 아구스틴이 있는걸요. 그렇다면 가서 아구스틴에게 당부하고 와. 여기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란 말이야. 아구스틴이라면 반색을 하고 그놈을 죽일걸요. 그거 다행이군. 자, 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방금 일어난 일을 죄다 그에게 얘기해줘.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런 다음엔요. 난 저 아래 목초지로 내려갈 거야. 그게 좋겠군요. 그게 좋겠어요.
조던은 어두워서 라파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가 빙긋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 이젠 당신도 단단히 준비했겠죠? 집시가 뜻대로 잘 되었다는 듯이 말했다. 어서 아구스틴에게 가봐.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말했다. 가요, 로베르토. 지금 곧 갈게요. 로버트 조던은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더듬거리며 소나무 숲을 걸어 목초지 가장자리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목초지를 바라보니 탁 트인 데다 별빛으로 얼마쯤 훤한 덕분에 말뚝에 매인 말들의 그무스레한 형체가 보였다. 그는 자기와 개울 사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의 수를 세어보았다. 모두 5마리였다. 로버트 조던은 소나무 밑에 앉아 목초지를 바라보았다. 피곤하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 임무는 저 달이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쓸데없이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안 돼. 물론 꼭 치러야 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한층 더 위험할 때가 있는 법이지. 하지만 난 지금껏 이 일을 상황에 내맡겨왔어. 집시의 말대로 사람들이 내가 파블로를 죽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그랬어야 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 또 해치운 뒤에도 그들과 손잡고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장소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외국인으로서는 너무 어설픈 수작이 아닐까? 전투라면 해치울 수 있을지도 몰라. 또 충분히 규율의 지지를 받는다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유혹이 있는 데다 쉽고 간단하게 해치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엔 서투른 수작이 아닐까. 하지만 이 나라엔 어느 것 하나 손쉽고 간단한 일이 있다고는 믿지 않아. 게다가 나는 그 마누라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긴 하지만 이런 과감한 일에 그 마누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알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장소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 일이거든. 마누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만약 그 마누라가 없다면 이곳엔 조직도 규율도 있을 수 없어. 마누라가 있어야 만사가 잘 될 거야. 물론 마누라가 파블로를 죽인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집시가 하든지. 아니면 보초를 쓰고 있는 아구스틴이 해도 좋지. 안셀모는 살인 행위에 대해 한사코 반대하지만 내가 부탁한다면 아마 할지도 몰라. 확실히 안셀모는 놈을 미워하고 있어. 게다가 그는 진작부터 나를 믿고 있을 뿐더러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대표하는 사람인 양 나를 신뢰하고 있거든. 내가 보기엔 안셀모와 파블로의 마누라만이 정말 공화국을 믿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장담하기엔 아직 이르지. 그의 두 눈이 별빛에 익숙해지자 파블로가 어떤 말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말은 풀을 뜯다가 머리를 쳐들었다가 조바심이 난다는 듯 도로 고개를 숙였다. 파블로는 말 옆에 기대듯 서서 말뚝에 메어놓은 밧줄이 팽팽해지도록 말이 멀리 움직이면 자기도 따라 움직이면서 말의 목덜미를 가볍게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에게는 파블로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고 또 말에게 뭘 하고 중얼거리는지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고삐를 풀려고도 안장을 놓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면서 그는 파블로의 거동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넌 덩치 큰 귀염둥이 조랑 말이야. 파블로가 어둠 속에서 말에게 중얼거렸다. 그가 말을 건네고 있는 말은 커다란 젓갈색 종마였다. 너는 얼굴이 희고 귀엽고 큼지막하게 잘생겼어. 내 굵직한 목덜미는 우리 마을의 구름다리처럼 구부러져 있구나. 여기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구부러져 있고 더 멋지구나. 말은 옆에서 그가 자꾸만 찌끄려대는 것이 귀찮은 듯 그가 고삐를 잡아당기자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여전히 풀만 뜯었다. 넌 계집년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거든. 파블로가 젓갈색 말에게 말했다. 넌 내 귀염둥이 조랑 말이야. 넌 뿌리 붙은 바위 같은 계집년이 아니야. 머리털을 빡빡 깎이고 어미 몸에서 금방 나와 아직 젖비린내 나는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계집년도 아니야. 넌 사람에게 모욕을 주지도 거짓말을 하지도 아는 척 하지도 않지. 넌
내 사랑스러운 망아지야. 파블로가 젓갈색 말에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은 꽤 재미있는 일이었지만 파블로가 다만 말을 돌보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이럴 때 그를 죽인다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로버트 조던은 그가 짓거리는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어나 동굴로 돌아왔다. 파블로는 목초지에 그대로 혼자 남아 오랫동안 말들에게 이야기했다. 말들은 그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겠지만 어조로 미루어 보아 자기를 기워하는 말이라는 것쯤은 아는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우리에만 갇혀 있어서 무던히 배가 고팠을 말은 밧줄이 팽팽해지도록 조바심 나게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었다. 남자는 귀찮을 정도로 그 옆을 따라다녔다. 파블로는 마지막으로 말뚝을 옮겨받고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 옆에 그냥 서 있었다. 말은 여전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서 안심된다는 눈치였다. 6. 동굴 안에서 로버트 조던은 화등 옆 한쪽 구석에 놓인 생가죽을 덮으시곤 의자에 걸터앉아 파블로의 마누라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접시를 씻고 있었고 젊은 아가씨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 닦은 뒤 무릎을 꿇고 찬장 대신 쓰고 있는 벽에 뚫어놓은 구멍에 챙겨 넣고 있었다. 이상한데 엘서로도 영감이 아직 오지 않다니 벌써 1시간 전에 여기 와 있어야 하는데 파블로의 마누라가 말했다. 오라고 했어요? 아니, 하지만 매일 밤에 오지. 무슨 일이 있나 보죠. 무슨 일이요?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만약 오늘 밤 오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가서 만나야겠는걸? 그러죠. 여기서 뭔가요? 아니, 걷기에 꼭 알맞은 거리지. 요새 난 운동 부족이라서. 나도 갈 수 있어요. 같이 가도 괜찮겠죠, 아주머니? 마리아가 물었다. 괜찮고 말고요, 예쁘니. 파블로의 마누라가 대답한 뒤 커다란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더니 이애 예쁘지 않소? 하고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당신에겐 애가 어떻게 보이지? 좀 마른 편인가? 아주 예뻐 보입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마리아는 그 의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랐다. 마세요. 술을 마시면 내가 좀 더 예쁘게 보일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예쁘게 보이려면 많이 마셔야 할 것 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마시지 않는 게 좋겠는걸? 그렇잖아도 당신은 이미 아름답고 아름다움 그 이상이지.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입심이 대단하군. 인심 좋은 사람처럼 말하네. 그 이상이라니. 마누라가 말했다. 지적으로 생겼단 말이죠. 로버트 조던이 자신 없게 대답했다. 그 소리에 마리아가 킬킬 붙자 마누라는 안 됐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시작은 참 근사한데 끝이 좀 그렇군. 돈 로베르토. 나를 돈 로베르토라고 부르지 마요. 이 돈은 스페인 귀족이나 신사에 붙이는 칭호라서 로버트 조던이 이 칭호를 싫어하는 것은 그 스페인 내전에서 좌파 그 인민정부가 계급차별 철폐나 인민해방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귀족에게 붙이는 돈 이런 거 쓰지 말라 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농담이야. 여기서는 농담으로 돈 파블로라고 하거든. 농담으로 세로니타 마리아라고 하듯이. 그런데 이 세로니타라고 하는 말은 또 스페인에서 미혼 여성에게 붙이는 칭호, 뭐 영어의 미스 이런 거와 같답니다. 그런 농담은 싫어요.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진지하게 날 동지라고 불러줘야 마땅하죠. 농담하는 동안에 부패가 시작되는 법이니까.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당신은 정치에 대해서 매우 교조적이군. 마누라가 그를 놀려대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농담한 일이 없나? 물론 있죠. 농담을 썩 좋아합니다만 사람을 부를 때 농담을 하진 않습니다. 이름이란 마치 깃발과 같은 것이니까요. 난 깃발을 보고도 얼마든지 농담할 수 있어. 무슨 깃발이든 간에. 마누라가 깔깔 웃었다. 나만큼 무엇이든지 농담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야. 노란색과 황금색으로 된 옛날 깃발. 이 옛날 깃발은 스페인 내전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 프랑코
프란치스코 프랑코과 파시스트 정부의 그 국기입니다. 그 노란색과 황금색으로 된 옛날 깃발을 우리는 고름과 피라고 부르지. 자색이 더 들어간 공화국 깃발은 피와 고름과 과망산 산념이라고 부르고, 그게 곧 농담이라는 거지. 이분은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모두가 아주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다. 당신 공산주의자야? 마누라가 물었다. 아니요, 난 반파시스트입니다. 그런 지 오래됐나? 파시즘이 뭔지 알게 된 뒤부터죠. 그게 얼마나 되는데? 한 10년쯤 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다지 오래진 않군. 난 공화당원이 된 지 벌써 20년이나 되는데, 파블로의 마누라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일생 동안 공화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총살당했죠. 마리아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 역시 일생 동안 공화당원이었지.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요? 미국에서. 그럼 모두 총살당했나? 파블로의 마누라가 물었다. 그럴 리가. 미국은 공화주의의 나라예요. 그곳에서는 공화주의자라고 해서 죽이진 않아요. 마리아가 말했다. 어쨌든 할아버지 때부터 공화당원이었다니 그거 대단하군. 혈통이 좋다는 증거지. 파블로의 마누라가 대꾸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이었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이 말에 마리아까지 감동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는 아직도 공화당에서 활약하고 계신가? 파블로가 물었다.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될까? 자살했습니다. 고문받기가 싫어서? 파블로의 마누라가 물었다. 그렇죠, 고문받기가 싫어서였죠.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마리아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버지는 무기를 손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아, 당신 아버지는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니 운이 좋았군요. 응, 운이 무척 좋은 거지.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우리 다른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과 나, 우린 서로 꼭 닮았군요. 마리아가 말했다. 그녀는 한 손을 그의 팔에 얹고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햇빛듯한 갈색 얼굴과 두 눈을 바라보았다. 그가 맨 처음 이 아가씨를 보았을 때 이 두 눈은 어딘가 얼굴의 다른 부분에 비해 젊음의 활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갑자기 무엇에 굶주린 것처럼 활기를 띠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다. 당신들 생김새가 꼭 오누이 같아. 하지만 오누이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지. 파블로의 마누라가 말했다. 왜 아까부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똑똑히 알겠어요. 마리아가 말했다. 글쎄, 로버트 조던이 말하면서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루 종일 갈망하던 것을 드디어 하고 보니 목구멍이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밑에서 머리를 흔들고 그를 올려다보며 쌩글 웃었다. 그는 숱이 많기는 하지만 비단처럼 매끄러우면서도 빳빳한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서 물결 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난 뒤 손을 목덜미로 가져갔다가 밑으로 내렸다. 지금처럼 한 번만 더 해줘요. 온종일 당신이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중에 로버트 조던이 목맨 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난 뭐람? 이런 모습을 날들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란 말인가? 목석처럼 견디라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뭐 하나 좋은 일이라고는 없으니 파블로가 돌아오든지 해야지 원. 파블로의 마누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마리아는 이제 파블로의 마누라도 촛불을 켜놓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안중에 없었다. 포도주 한 잔 더 하겠어요, 로베르토? 그녀가 물었다. 그러지 하고 말고 그가 대답했다. 이제 너도 나처럼 주중뱅이를 얻겠구나. 이 양반이 그 괴상한 것을 컵에 부어 마시지 않겠나? 마시지 않았나? 내 얘기 좀 들어보. 잉글레스 양반. 잉글레스는 스페인어로 영국인을 뜻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조던의 별명처럼 사용한답니다. 잉글레스가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그럼 미국 양반, 내 말 좀 들어보. 어디서 잘 생각이지? 밖에서 자주 침낭이 있으니까요.
그거 잘 됐군. 오늘 밤은 날씨가 맑지? 그녀가 물었다. 곧 쌀쌀해지겠지만요. 그렇다면 밖에서 주무시게. 당신은 밖에서 자고 당신 배낭은 내가 갖고 자면 되니까. 그녀가 말했다. 잘 됐군요.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잠깐만 자리를 비켜주겠어? 로버트 조던이 아가씨에게 말하고 한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왜요? 필라로와 할 얘기가 있었어. 꼭 자리를 비켜야 해요? 필라로가 그 안에 부인입니다. 파블로. 응. 뭔데 그러나? 파블로의 마누라는 아가씨가 동굴 입구로 걸어가 커다란 술 부대 옆에 서서 카드 놀이판을 들여다보자 로버트 조던에게 물었다. 그 집시 녀석 말로는 내가 마땅히 해치웠어야. 그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건 안 될 소리야. 그 녀석이 잘못 생각한 거야. 마누라가 갑자기 말을 가로챘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난 로버트 조던은 조용히 그러나 말을 꺼내기 거북한 듯 말했다. 당신은 그럴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난 당신의 그동을 쭉 지켜보고 있었지. 하지만 당신 판단이 옳았어. 파블로의 마누라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아니야.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 집시놈의 생각은 틀렸어. 파블로의 마누라가 말했다. 하지만 남자란 의지가 박약해지면 오히려 무척 위험해지는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당신은 잘 몰라. 이것으로 이제 모든 위험의 가능성은 사라져버렸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그녀가 말했다. 이제 곧 알게 될 테지.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가씨를 향해 소리쳤다. 자, 마리아, 이제 얘기가 끝났어. 그러자 아가씨가 가까이 다가왔고 로버트 조던은 손을 뻗쳐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그의 손에 자기 머리카락을 내맡기고 있었다. 이 아가씨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는 그를 올려다보며 쌩글 웃었다. 자, 이제 가서 잠을 자는 게 좋겠어. 긴 여행을 했으니까. 파블로의 마누라가 로버트 조던에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배낭을 갖고 오겠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7. 그는 침낭 속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꽤 오랫동안 잔다고 생각했다. 침낭은 동굴 입구 건너 바위의 그늘진 솔밭에 깔았다. 잠을 자다가 몸을 돌려 누웠는데 돌려 눕다가 한쪽 손목에 녹끈으로 잡아매어 잠들기 전 친구 및 옆구리에 넣어둔 근총 위로 뒹굴었다. 어깨와 등이 뻐근했고 다리는 축 늘어져 나른했으며 온몸의 근육이 피로로 뻣뻣했기 때문에 굳은 땀바닥이 오히려 부드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피로한 탓에 폴란넬로 속을 댄 침낭 속에서 마음껏 몸을 쭉 뻗고 눕는 것만으로도 향락적인 기분이 들었다. 잠이 깨자 그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러고 나서 옆구리 밑에서 권총을 치우고 로프로 바닥을 댄 신발을 옷으로 꽁꽁 말아놓은 것을 베개 삼아 그 위에 팔베개를 하고는 기분 좋게 사지를 쭉 펴고 다시 눈을 붙이려고 했다. 그는 한 손으로 베개를 감쌌다. 그때 그녀의 손이 어깨 위에 닿는 것을 느끼자 그는 오른손으로 침구 밑에 있는 권총을 잡고 획 몸을 돌렸다. 당신이군.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권총을 놓고 두 손을 내밀어 그녀를 끌어당겼다. 여자의 몸을 껴안은 두 팔을 통해 그녀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리로 들어와. 밖은 추워. 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니요, 안 돼요. 들어오라니까. 얘기는 나중에도 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여자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팔목을 잡고 다른 팔로는 그녀의 몸을 가볍게 껴안았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들어오라니까 귀여운 토끼.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의 목덜미에 키스했다. 무서워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자, 어서 들어와.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미끄러져 들어오면 돼. 안 흔들보니까.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침낭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그는 여자를 꼭 껴안고 입술에 키스하려 했지만 그녀는 옷으로 말아 만든 베개에 얼굴을 푹 파묻고는 두 팔로 그의 목만 껴안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팔에 힘이 풀리자 그는 다시 그녀의 몸을 껴안았는데 또다시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졌다. 괜찮아, 무서워할 것 없어. 그건 권총이야. 그가 말하고는 끌끌 웃었다. 그는 권총을 집어 등 뒤쪽에 밀어 넣었다. 부끄러워요. 그녀가 얼굴을 돌린 채 말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자, 괜찮아. 아니, 안 돼요. 부끄럽고 무서워요. 괜찮다니까, 내 토끼. 제발. 안 돼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해. 나도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손을 내 머리 위에 얹어줘요.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가 그녀의 얼굴에 손을 얹고 쓰다듬자 다음 순간 그녀는 갑자기 베개에서 얼굴을 쳐들고 그의 두 팔에 안기며 자기 몸을 바싹 그의 몸에 밀었다. 그러고는 자기 얼굴을 그의 얼굴에 갖다 대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미끈한 젊은 여자의 육체를 더듬으면서 가만히 그러나 꼭 껴안았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짠맛이 나는 젖은 두 눈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가 흐느끼 우는 동안 그녀가 입고 있는 스츠 밑으로 둥글고 탄탄하게 솟아오른 젖가슴의 감촉이 느껴졌다. 키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녀가 속삭였다. 키스 같은 건 안 해도 좋아. 하고 싶어요. 키스해야 하잖아요. 뭐든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 괜찮아. 그런데 아가씨는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군. 그럼 어떡하면 돼요? 내가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하니까 더 나아요? 응, 훨씬 좋아. 당신도 더 좋지 않아? 네, 훨씬 좋아요. 필라르가 말한 것처럼 난 당신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건 아닐 테죠? 당신과 함께요? 아니야, 고향으로 가는 거야.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가서 당신의 아내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이 꼭 껴안고 누워있는 동안 이제까지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지금까지 거칠거칠한 옷의 촉감이 있던 곳에는 부드러움과 부드러움, 강한 밀착, 침낭밖은 싸늘하고 안은 따뜻하여 오랫동안 지속되는 따뜻함과 서늘함, 가볍고 길게 서로 꼭 포옹해도 서로의 몸만으로는 쓸쓸하고 텅 빈 것 같은 허전함, 솟아오르는 행복, 젊음과 사랑, 모든 것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지 공허하고 가슴이 저미는 듯한 서로 꼭 껴안고 있는 가운데서도 느껴지는 고독. 이러한 감정을 로버트 조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까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 한 번도 없어요. 그러고 난 뒤 그녀는 갑자기 그의 두 팔에 죽은 듯 안겨 속삭였다. 하지만 큰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여러 사람한테. 그녀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않더니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이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테죠? 사랑해,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나를 고향에 데려다 주겠죠? 그러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도 그 무엇도 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가 없고 단조로웠다. 난 당신을 사랑해 말이야.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애원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희망에 가득 찬 어조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하지만 난 이제까지 누구하고도 키스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내게 키스해줘. 나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봉변을 당했을 때 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항했어요. 그래요. 정말 저항했어요. 안간힘을 다해 끝까지. 마침내 어떤 녀석이 내 머리 위로 올라타. 전 그놈을 입으로 막 물어 뜯었어요. 그랬더니 놈들은 내 입을 틀어막고 내 두 손을 머리 뒤에다 묶어 놓았어요. 그래 놓고 다른 놈들도 내게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난 당신을 사랑해 말이야. 어떤 놈도 아가씨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놈들은 아가씨에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 어떤 놈도 아가씨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 내 귀여운 토끼. 그가 말했다. 그렇게 믿어주는 거죠? 난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녀가 또다시 따뜻한 몸을 그에게 바싹 붙이면서 말했다. 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 아주 멋지게 당신에게 키스해 보겠어요.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저 입술만 대면 돼. 그녀는 그의 뺨에 키스했다. 틀렸어. 코를 어디에 두는 거죠? 코를 어디에 둘까 늘 생각했어요. 자, 머리를 옆으로 돌려봐. 그러자 두 사람의 얼굴은 서로 꼭 포개졌다. 그녀는 누운 채 몸을 그의 몸에 대고 비비며 조금씩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를 껴안은 채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맛보았다. 가슴이 깃털처럼,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사랑스럽고 하늘을 날 듯이 기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행복이 솟아나고 아무런 잡념도 없고 피로도 근심도 모두 사라져버린 채 다만 엄청난 희열을 맛볼 뿐이었다. 내 귀여운 토끼, 내 사랑, 내 아름다운 사람, 내 귀여운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나요? 마치 저 멀리서 얘기를 건네듯 그녀가 속삭였다. 내 귀여운 사람, 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누워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슴이 고동치는 것이 자신의 가슴에 전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한쪽 발목으로 그녀의 발목을 아주 가볍게 비볐다. 맨발로 왔잖아, 그가 말했다. 네,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이 속으로 기어 들어올 생각이었군. 그래요. 무섭지도 않았어? 네, 여간 무섭지 않았어요. 어떻게 신을 벗어야 하나 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지금 몇 시나 되었을까? 아가씨는 알아? 몰라요. 시계 없어요? 있지만 아가씨 등 뒤에 있어. 거기서 집어요. 안 돼. 그럼 내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새벽 1시였다. 캄캄한 침낭 속에서 글자판이 빛나고 있었다. 당신 수염이 내 어깨에 따끔따끔 닿아요. 미안해, 면도할 도구가 없어서. 하지만 좋은걸요. 당신 수염은 금발인가요? 길게 기를 건가요? 다리 일이 끝날 때까진 길지 않을 거야. 마리아, 내 말 좀 들어봐. 아가씨는 내가 뭐요? 하고 싶어? 네, 뭐든 전부요. 제발요. 우리 둘이서 모든 걸 함께 한다면 다른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아니요. 나도 생각하긴 했지만 필라르가 가르쳐줬어요. 그 여자는 참 영리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준 게 있어요. 그녀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내겐 병이 없다고 당신한테 말하라고 그랬어요. 필라르는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는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나한테 말하라고 했다고? 네, 그래요. 난 필라르한테 모든 걸 얘기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처음 보았을 때부터 당신이 좋았거든요. 전에 당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계속 당신이 좋았어요. 그래서 필라르에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필라르가 당신한테 무언가 고백할 생각이라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밖에도 오래전에 필라르가 해준 말이 있어요. 그 기차 폭파 사건 직후에요. 뭐라고 말해줬는데?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없다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런 건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요. 처음엔 정말이지 죽고 싶었어요. 그녀 말이 옳아.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 그때 죽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당신 정말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아, 믿고 말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잖아. 난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맡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아내를 가질 수 없어. 하지만 아가씨는 이제 내 아내잖아. 한번 아내가 된다면 난 영원히 그럴 거예요. 난 이제 당신의 아내인 거죠? 그럼 말이야, 그렇고 말고 내 귀여운 토끼. 그녀는 몸을 그에게 꼭 붙이고 자신의 입술로 그의 입술을 더듬었고 그것을 찾아내자 꼭 갖다 대었다. 그는 신선하고 새롭고 부드럽고 젊고 사랑스러운 그녀의 육체를 느꼈다. 따뜻하면서도 끓어오르는 듯한 서늘한 냉기 속에서 자신의 옷이며 신발이며 의무처럼 벌써 몸에 익은 침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겁먹은 듯이 헐떡거리며 속삭였다. 자, 어서 빨리 할 일을 해요. 그러면 다른 건 모두 사라지고 말 테니까요. 하고 싶어? 그럼요. 그녀가 미친 듯이 헐떡거렸다. 네네네, 어서요.